학생들이 정사각형을 예쁘게 종이학으로 만들기 위해서 접고 접을 때 그것이 딱 맞으려면은 각이 어떻게 되고 서로 대칭이 어떻게 돼야 되고 점을 가지고 회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죠. 이런 오르가미, 즉 종이접기라고 하는데 그 안에도 수학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강조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는 거죠. 결국 수학교육 근대화 운동은 두 가지 다시 내려가서 수학의 실용적 측면을 부각시키고 학생의 심리적 측면을 고려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결과 잘 이루어졌다? 못 이루어졌다. 못 이루어졌다. 왜? 전 세계적으로 제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수학교육 근대화 운동의 영향을 받은 건 우리나라의 몇 차 교육과정이다? 그래요. 1차, 2차 교육과정이에요. 그럼 1, 2차 교육과정에 들어가면은 수학의 실용적 측면을 강조하는 그런 나름의 분위기가 보이겠죠? 그래서 1, 2차 교육과정의 그런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또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우린 연장선에서 근대화 운동을 좀 마무리하고 현대화 운동을 좀 넘어가 봅시다. 현대화 운동, 제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우리나라는 일본의 원자 폭탄의 결과로 이제 자연스럽게 좀 독립을 하게 됐는데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굉장히 아팠겠죠. 그리고 사람들도 많이 죽고 피폐하고 풍요로움이라는 건 전혀 보이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죠. 유일하게 전쟁에 가담하지 않은 나라가 있는데 아세요? 1, 2차 세계대전에 가담하지 않은 나라? 맞아요. 미국이에요. 아닌데요? 원래 가담하지 않았는데 일본이 하와이에 있는 진주만을 마무리할 때 습격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미국이 열받았죠. 그래서 니네들 왜 그래?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난 너희들한테 미사일 팔았어. 난 너희들한테 원하는 거 우리가 열심히 만들어서 팔았는데 니네들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군대를 다 동원해서 전 세계의 힘을 한 번에 다른 나라들이 전쟁에서 지쳐있을 때 미국은 그 분위기에서 열심히 반대로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힘을 얻은 나라가 있다면 미국인 거죠. 미국은 1차, 2차 세계대전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네들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하지만 굉장한 물자, 그 다음에 전쟁에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들을 계속 그 나라들한테 팔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부국한 국가가 됩니다. 역사적으로는 미국을 제1차, 2차 세계대전이 완성시킨 나라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전 들었어요. 여하튼 그러면서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큰 국가가 되었고 경제, 문화, 교육 모든 것이 다 흐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연장이 됐으니까 탄탄하게 됐겠죠. 결과 수학교육 현대화 운동도 미국이 주축이고요. 백투베이직도 미국, 프로블럼 솔빙도 미국, 그 다음에 파워, 매스 파워도 미국이란 나라가 주축이 되고 지금 모든 교육은 20세기 중반 이후 문화 다 미국이 주축이 된 이유가 이 전쟁 이후 그런 분위기 때문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서 세계대전 무엇을 낳았다고요? 전쟁을 마무리했지만 사람들은 되게 힘들어지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 사회적인 걸 논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 전쟁이라는 걸 통해서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거는 사회적인 거고 수학적으로 한번 가봅시다. 원자폭탄이 터졌다고요? 그거는 원자폭탄을 만든 과학자들의 힘이겠죠? 근데 그 과학은 어디에 있었다? 수학에서 온 거죠. 레이더가 생겼다고요? 군사가. 근데 그걸 만든 사람은 과학자라고요? 하지만 수학의 힘이죠. 따라서 이 당시에 수학과 과학이 굉장하게 발전합니다. 이 발전되는 수학과 과학을 우리는 무슨 수학이라고 부른다? 현대 수학이라고 불러요. 즉 19세기까지의 수학보다도 이 50년 안에 만들어진 수학이 그 이상으로 빵하니 터졌어요. 현대 수학? 네, 책에 보니까 이런 말합니다. 2차 세계대전 후 과학기술의 급격한 진보에 따른 여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특히 과학,
수학교육의 개혁의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과학기술의 급격한 진보에 따른,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 당시에 만들어진 수학,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배우는 선형대수, 복소함수, 또는 뭐 정수론? 이런 이 수학들이 다 어디서 왔을까요? 19세기 이후에 만들어진 그런 현대수학이에요. 그래서 현대수학이 뭐예요? 그러면 대학에서 배우는 수학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과학과 수학의 변화가 현대수학화되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아무래도 미국은 전쟁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무어 이후에 실용성을 강조하는 수학을 그냥 유지했겠죠. 이쯤 되면 어때요? 진짜 외부에서 쓰는 수학과 학교에서 쓰는 수학 사이 괴리감이 생기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현대화 운동에서는 이러한 현대 수학을 학교로 투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운동이에요. 단 뭔가 계기가 있으니까 투입을 할 거 아니에요. 이때는 산업혁명 이후에 시대적인 어떤 변화. 그럼 이때는요. 현대 수학은 뭐 대학에서 알아서 가르칠 텐데 뭐 학교에까지 반영을 해. 그렇죠. 아니라고요? 아, 네. 바로 이 세계대전의 마지막이 미국 소련이고요. 소련이 이후에 책에도 나오죠. 1975년 바로 스푸트닉 인공위성이라는 대단한 결과물을 1957년 10월에 소련이 즉 공산주의 국가의 대표가 스푸트닉 인공위성을 발사를 하면서 미국과 다른 나라는 화들짝 놀래죠. 아, 인공위성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하는지 보려나 보다. 그러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우리도 쏘자. 그런데 쏘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린 계속 쏘자가 된 거죠. 그 계속 쏘려면 그걸 많이 만들 수 있는 자원들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학교에 일찍부터 수학과 과학을 좀 전문적으로 투입을 해서 그들을 어렸을 때부터 수학자와 과학자로 양성하자 이렇게 분위기가 생긴 겁니다.